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오늘 HLB 그룹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부 종목들은 지금 상한가에 갔죠. 상한가를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상당히 높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투자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제약바이오도 워낙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을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종목별로 이 종목을 왜 관심 있게 보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셔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HLB는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 이야기한 종목은 아닙니다. 일단 요 톡방 보시게 되면은 HLB 가능표가는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지난번 허가 때도 말씀드렸죠. 네, 위 캡처 보시면 올해 미국 FDA 허가 기대감 뭐 저쪽에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수많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우리나라에 상장사만 100개가 넘잖아요. 이 수많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보셔야 될 걸 몇 개 딱 찍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제약 그렇죠. 이건 실제로 저희 방분들하고 추천을 드려 갖고 수익을 내서 여러분들께 인증도 해 드렸죠. 네, HLB 그룹 지난달 말 작년이죠. 네, 작년 12월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린 종목입니다. 여기도 제가 인증샷 남겨 드렸죠. 네, 남겨 드렸던 종목이고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SK바이오팜 몇 개 없어요. 투자하실 만한 종목들이. 이거는 계속 보시라고 계속 이야기해 드리고 있고 계속 수익 내 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갔을 때도 저는 여러분들께 HLB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가기 전후에 한미약품도 추천해 드려서 네, 수익 많이 났었죠. 실제로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보셔야 될 종목들을 그냥 콕콕콕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네들 사고 칩니까? 안 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 사이에도 사고 계속 칩니다. 그렇죠? 네, 카나리아 바이오, 에이프로젠, 헬릭스미스, 어, 최근에 NK맥스까지. 그렇죠? 계속 돌아가면서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제약바이오는 사고를 안 치죠. 요런 종목들을 골라내는 방법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간단한 구도, 방법들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하나씩 보자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종목들이 몇 개 없어요. 네, 몇 개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제약바이오 얘기했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부터 이야기 드렸죠. 자, 보시면은 뭐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오후장에 공유해 드렸던 거고 SK바이오팜 흑자 공시 나왔는데 흑자 실적 발표한 거 모르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4분기 실적 발표가 전년 전체 실적 발표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4분기 실적 발표인지 아닌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장전에도 코멘트 드렸습니다. 지수 방어주 역할로 자동차, 금융, 제약, 조선 요런 것 중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자동차 오늘 상승 나왔죠. 금융 상승 나왔죠. 제약 상승 나왔죠. 2차 전지 오늘 꺾인다 그랬죠. 꺾였잖아요. 맞나요? 장전에 코멘트 다 드렸습니다. 장 시작 전에 제가 코멘트 다 드렸습니다. 여기 톡방이에요. 여기 톡방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카톡으로 오셔도 되고 텔레그램 오셔도 되고 아무거나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 시황, 뉴스 다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여느 카톡방들처럼 잡담하는 톡방 아닙니다. 제가 단방향으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만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오늘 기아 잘 갔죠? 네, 기아 5% 올랐네요. 은행주들도 잘 갔죠. 뭐 하나금융도 오늘 나쁘지 않고, 그렇죠? 오늘 슈팅 나왔고 말씀드렸던 DGB 금융지주도 지난주에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신고가 나왔죠? 오늘 보험주들 전부 다 강세죠. 2차 전지 뭐 많이 꺾였죠. LNF 이런 것들은 그때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반등하면 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 나왔죠? 그 다음에 꺾였죠. 완전 신저가 행진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난번에 이야기하고 나서 네, 반등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바닥 찍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오늘 다시 꺾이고 있죠. 이렇게 추세 꺾인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제약주 보자고요. 자,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부터는 좀 부담돼요.
네, 좀 부담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요 타점 잡는 방법 알려드렸죠. 전고 버티기하고 모멘텀 갖고 요 타점 잡는 거 제가 알려드렸었고요. 그때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은 당시에는 슈팅은 나쁘지 않았죠. 똑같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자리. 전고 잡아놓고 재료 잡아놓고 슈팅이 나왔었죠. 수익이 쏠쏠하게 나왔는데 이후에 합병 이슈 나오면서 지금 뭔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기본적으로 큰 그룹에서 대형 그룹에서 보게 된다면 한미약품 보셔야 되고요. 유한양행 보셔야 되고요. HLB 보셔야 되고요. 셀트리온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 보셔야 됩니다. 대형 섹터에서 보시면 요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미약품은 지금 OCI랑 합병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한미약품 사장이 장남이잖아요. 네, 장남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변수. 예, 조금 변수. 한미약품은 조금 변수가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HLB랑 같이 올해 FDA 승인이 기대되는 두 제약사 중 하나죠. 네, 그 요것도 다 공유해드렸습니다. 예, 유한양행도 보시면은 다 똑같이 말하고 있죠. 예, 이런 거 남았네요.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야기한 거 똑같습니다. 제가 HLB가 오늘 상한가에 가서 그래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HLB 급등 나오기 전,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가기 전. 네, 그쵸?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오늘 흑자 발표를 하기 전에도 흑자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쵸? HLB 다음으로 FDA 승인 예상. 이거 언제 올린 거냐면 지난번에 새벽 6시. 그쵸? 지난번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유한양에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이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셔도 조금 부담되죠. 어떤 부담이 되냐면 합병 이슈 때문에 지금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돼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약간 보류. 근데 한미약품 제약사 중에서 JVM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한미약품을 떠나갖고 약간 이제 제약 관련해서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동 제조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급하는 회사죠. 그래서 JVM은 유럽 매출도 지금 되게 가시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OCI 계열 중에 부강약품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합병하기 전에 OCI 그룹 차원에서 제약바이오 사업을 진출하겠다고 호기롭게 등장했던 인수했던 그런 회사가 이제 부강약품이고 이 합병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부강약품. 그래서 합병이 완전하게 완료되고 나면 그때는 부강약품 보셔야 되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이들 그룹사에서는 제일 안정적인 건 JVM. 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합병 변수가 완전히 소멸되게 되면은 그때는 한미약품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합병 관련해서 잡음이 막 일어나면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쪽에서 대형 섹터에서는 한미약품이 굴제 종목은 맞습니다. 파이프라인 가장 많고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일단 변수가 생겼으니까 일단은 요 정도 현재 단계에서는 변수가 있으니까 좀 부담되니까 조금 거리감을 두면서 급락이 나오거나 변수 때문에 이제 급등락이 나오고 했을 때 그때 좀 밑에서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행은 FDA 이벤트 있죠. 승인 이벤트 있죠. 그 기대감으로 모아가셔도 좋고 사업도 워낙 탄탄하게 잘 해주고 있는 회사이고 HB는 뭐 이미 올랐으니까 지금 사기 좀 거시기 하고 셀트리온 제약도 이미 상한가 한번 가고 나서 지금 눌림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눌림목 좀 나오고 나서 공략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는 지금도 나쁘지 않죠. 대형은 요 정도예요. 대형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요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단적인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한미약품은 이제 전통의 제약사입니다. 제가 제약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의 어떤 신약 개발 기업들, 신약 개발만 매진하는 기업들, 그리고 전통의 제약사. 아니면 좀 큰 회사들 계열들 있잖아요. 뭐 SK바이오팜, 그나마 큰 회사들 계열. 이런 회사들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미약품은 뒤에 배경에 보시면은 실적이 어때요? 탄탄합니다. 매출액 매년 탄탄합니다. 영업이익 매년 탄탄합니다. 순이익 매년 탄탄합니다. 이미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으면서 신약 개발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얘네들은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빨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대표적인 문제가 생긴 기업으로 유한양행이 있죠. 네. 보시다시피 유한양행 이제 작년 말쯤에 이렇게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급락을 한 이유는 랭라자라고 유한양행이 진행하고 있었던 그 신약 임상 3상 결과가 약간 부정적인 브리핑이 좀 나왔어요. 뭐 임상 실패 이것까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에 급락. 근데 어때요? 회복을 해버려요. 상당히 많이 회복했죠. 이 여기까지 급락을 했다가 여기까지 반등을 해버립니다. 지금도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그 사이에 배당도 하고 무증도 하고 그게 유한양행입니다. 근데 이 진행하고 있었던 임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 브리핑이 나왔을 때 다른 종목들 보세요. 카나리아 바이오 얘는 어때요? 예, 하한가 2번. 그러니까 두 그룹의 차이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전통의 제약사는 신약 개발하는 거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망하진 않아요. 말 그대로 이 그동안 개발했던 거에 대한 어떤 어, 이제 손실은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망하진 않아요. 하지만 신약 개발만 매진하는 기업들은 뭐 아니면 돕니다. 성공하는 케이스 최근에 레고캠 바이오 성공했죠. 기술 수출의 쾌거도 이뤘고 동시에 오리온 그룹의 이제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레고캠 바이오는 보시게 되면은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처럼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던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공했죠. 이렇게 성공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공을 못했죠.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성공도 못했습니다. 헬릭 스미스도 최근에 임상 실패로 급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보시다시피 재무제표는 개판입니다. NK맥스 대주주가 팔았네 만에 현재 시점으로는 아직 공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NK맥스의 재무제표도 보시면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약 개발만 매진하는 회사를 장기 투자로 가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경영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계속해요. 뭐 담보대출 받기도 하고 NK맥스처럼 네 아니면은 유상증자, 사채 발행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주식에 대한 가치가 알게 모르게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신약 개발 기업들은 신약 개발만 하는 기업들은 이게 문제예요. 당장 적자이고 경영을 하기 위해서 임상을 지속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자꾸 구걸합니다 시장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실패하게 되면은 요단강 건너게 되는 거죠. 진짜 뭐 하한가 행진 이어가기도 하고 최근에 카나리아 바이오, 에이프로젠, 헬릭스미스 다 비슷한 케이스죠.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테마가 태동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원래 시작이 한미약품이었죠. 한미약품이 옛날에 기술 수출 쾌거를 이룩합니다. 그게 이때입니다. 이때 이전만 하더라도 제약이라는 테마는요. 제약이라는 업종은 시장에서 약간 지수 방어주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보험주 같은, 우리나라의 통신주 같은, 고배당주 같은 그런 느낌의 종목이었다고요. 그 이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줄기세포 테마, 뭐 차바이오엔, 뭐 RNL 바이오, 뭐 이런 줄기세포 테마 아니면 뭐 무균대지 테마, 뭐 이런 약간 바이오 기술력들이 접목해 있는 테마들이 그 전에 좀 움직였었고 얘네들은 대부분 잡주였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장 폐지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진짜 잡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이후에는 제약주들이 돈이 된다는 게 시장의 인식을 정확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때 기술 수출 대박을 일으키면서 제약주에 대한 인식이 시장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레포트도 정말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한미약품 급등도 하고 유한양이 또 급등을 하고 이때 제약주들의 영웅들이 진짜 많이 등장했습니다. 네, 이때 진짜 많이 등장했고 이때 당시에 레오캠 바이오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술 신약 개발에만 몰두하는 회사들이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었었고요. 지금 수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 원래도 돈을 잘 벌고 있는 제약사. 아니면 신약 개발만 하는 제약사. 근데 돈 조달 쉽게 하려고 기술력 하나 있는데 돈 조달 쉽게 하려고 상장한 케이스. 그런 애들이 사고를 치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제 신라젠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사고 쳐갖고 상장 폐지 되나마나 이러고 지금도 돈 없어갖고 허덕이고 있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장기로 끌고 가면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대박 성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쪽박 찰 수도 있습니다. 지금 NK맥스도 그런 조짐 나오죠. 카나리오 바이오도 그런 조짐 나오죠. 에이프로젠도 그런 조짐 나오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요거 피해서 가셔야 돼요. 왜? 예측이 힘들거든요. 예측이 힘들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성공할 거라고 스스로 분석해서 답을 내리셨다. 그리고 여기 경영진들이 이 임상 개발하고 그리고 시판에서 돈을 벌 때까지 내지는 기술 수출을 할 때까지 경영진들이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투자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거 안 보이거든요. 모르겠거든요. 일반 개인 투자자로서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안정적으로 우상향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급등도 하고 상한가도 나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애들은 리스크가 좀 있어요. 요거 좀 구분해 주시고요. 일단은 한미약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섹터에 해당이 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합병 이벤트가 있으니까 일단 현재 알짜 계열사인 JVM 정도는 관심 있게 봐주셔도 되는데 한미약품 자체는 좀 시간 뒤에 합병 이벤트가 좀 종료되고 나면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부강약품. 얘도 관심 있게 보시는데 합병이 완료되면요. 네, 합병이 완료되면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합병이 완전히 되기 전에는 잡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한미약품 사장 측에서도 장남 측에서도 자꾸 법적으로 뭘 걸려고 하고 한미사이언스 지분 인수를 위해서 총알을 1조 원 이상 마련했다 뭐 이런 인터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합병이 무산되게 된다면 부강약품은 시너지가 좀 제한적이겠죠. 합병이 완료되게 된다면 부강약품하고 한미약품 보시면 됩니다. 네. 완료되게 된다면 지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경영권 분쟁 차원에서 한미사이언스 보셔야 되고요. 그냥 제약바이오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일단 봐주시고 유한양행은 이제 HLB와 같이 지금 FDA 승인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얘도 재무제표는 되게 안정적이죠. 네, 보셔야 되겠고 HLB는 뭐 얘네 시리즈는 지금 다 부담스럽죠. 얘네들 지금 뭐 다 부담스럽죠. 뭐 올라가는 정도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오늘은 관심 있게 보시기가 좀 그렇고 차후에 FDA 승인 났으니까 차후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꽤 오랜 시간 가져왔었던 기나긴 박스권을 탈피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한 것 같아요. 참고로 요 박스권 시기가 언제냐면 제약바이오가 좀 힘들 때입니다. 차트 하나 더 띄워보겠습니다. 한미약품 볼게요. 어떤 시기죠? 2021년부터 쫙 빠지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많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재조절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요때거든요. 한미약품도 그때 급락을 했었고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냐면 기술 수출했었던 신약이 환불당합니다. 뭐 이런 경우 반환이라고 하죠. 기술 반환 당합니다. 이런 경우들 있었고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사고를 치기도 했었고 임상 실패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 암흑기가 있어서 그게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보였죠. 한미약품도. 그리고 이번에 머리 내민 겁니다.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흑기가 있었죠. 오늘은 잘 가지만 네, 마찬가지로 이때 못 갔죠? 21년 고점 딱 찍고 이때부터 못 갑니다. 완전 오랫동안 쉬었다가 이번에 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에 고점을 찍고 이 암흑기 동안 요 박스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번에 머리를 내미는 거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도 최소 박스 상단, 운 좋으면 상단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작년 초부터 나왔었던 뭐 비만약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거고 이번에 공장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캐파 증대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도 일단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SK바이오팜은 계속 말씀드렸죠. 네,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팜은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쵸? 네. 소개해드린 바 있죠. 제가 제약바이오 투자는 크게 두 분류라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두 분류. 적자 기업 중에도 투자하기 좋은 기업으로 SK바이오팜. 네. 똑같이 이게 언제 이야기한 거냐면 1월 22일 날이네요. 전 작년 12월부터 계속 SK바이오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SK바이오팜은 당시에 블록딜을 냈죠. 네, 블록딜을 하면서 엄청 욕을 먹었었고요. 약간 높은 가격에 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쭉 빠졌는데 이 빠진 시기가 카카오도 이때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당시에 활황장이었었고 활황장 때 높은 가격으로 신규 상장에 성공을 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때는 SK바이오팜이 적자 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적자 행진을 이어가게 되고 이후에 주구장창 빠지게 되었었고 근데 23년도부터 상반기부터 곧 흑자 전환 하겠는데 대표이사도 나와갖고 흑자 전환 이야기를 했고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내년도에 흑자 전환 할 것 같다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가는 네,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요. 네, 그게 SK바이오팜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실적 발표로 SK바이오팜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까 보셨던 뭐 헬릭스미스나 레고캠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처럼 초기에는 기술력을 키우기 위한 그리고 이 키운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그리고 이거를 매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농익는 과정들이 이제 끝나고 작년 23년도 4분기 실적부터는 4분기 실적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현재 SK바이오팜이고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미국에서 매출 증가나 이런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올해 무난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바이오팜은 점점 매출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으로 흑자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얘는 우리가 봐왔던 NK맥스 만년 적자 이제 이런 기업이 아닌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기업이 아닌 거예요. 신라젠 이제 이런 기업이 아닌 겁니다. 레고캠바이오 보시다시피 만년 적자. 얘네들이 꿈꾸는 상황이 셀트리온, 제2의 셀트리온, 제2의 SK바이오팜을 꿈꾸는 거예요. 얘네들도 다 처음에는 적자였으니까요. 그러다가 기술 개발 성공하고 그리고 FDA 승인받은 거 갖고 시판하고 3대 제약 시장에 도전을 하고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제약 시장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매출로 이어지고 이익으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원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SK바이오팜은 흑자 전환이란 모멘텀과 차트 바닥 탈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삼바도 말씀드렸고 얘네들도 지금 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제약 종목이 될 거고요. 이거 말고는 이제 뭐 부강약품, 뭐 대웅제약 이런 애들도 이제 시장에선 계속 나오는데 대웅제약은 뭐 워낙 이미지가 그 메디톡스의 이제 패소한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웅제약 보실 거면 이제 한올바이오까지 보시는 게 그나마 나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언급될 만한 게 알테오젠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 종목군들은 굳이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게 휴젤인데 휴젤은 제약 바이오라기보다는 제약 쪽에 속해 있긴 한데 약간 임의용이죠. 그래서 대웅제약, 휴젤, 메디톡스 요 3파전인데 휴젤과 메디톡스의 어떤 소송 결과, 휴젤과 식약처 간의 어떤 소송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나올 예정이죠. 그 일정들은 제가 톡방에 또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냥 진짜 무료 톡방이라니까요.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곧 영상 올리기 전에 볼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이거 아마 지난주 톡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통이고 작년 초에 제가 메디톡스로 큰 수익을 내드렸죠. 내드렸고 휴젤도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얼마나 정리 열심히 해드립니까? 보셔야 될 기사 아니면 레포트 이런 것들 다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휴젤 낌새가 너무 좋아요 지금. 낌새가 너무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떠나갖고 사실 메디톡스와의 어떤 소송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변수인데 자꾸 핵심 쟁점을 빼요. 균주, 그리고 제조 공정 그게 이제 빠졌습니다. 그걸 빼고
다툼을 하자, 소송을 다루자라고 요청한 게 메디톡스예요. 휴젤이 아니고. 대웅 상대로는 그렇게 가차없이 네. 일단 제소를 하고 하더니 휴젤과는 뭐가 문제인 건지 일단은 뭐 뭘 빼자라고 하면 시간 지나서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분위기가 약간 휴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휴젤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한때 코스닥 대장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휴젤만큼 안정적인 재무제표 갖고 있는 제약사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얘 무차익 경영입니다. 부채 없어요. 무차익 경영이고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3대 임의용 시장 다 뚫었습니다. 이제 미국 거밖에 안 남았죠. 미국까지 뚫게 되면은 얘는 3대 임의용 시장 다 진출했기 때문에 매출액 계속 늘어납니다. 네, 계속 늘어납니다. 영업이익 계속 늘어날 거고요. 이 돈 쌓이잖아요. 쌓이면은 얼마 전에 자사주도 가겠죠. 주주 환원 정책 계속 실시합니다. 이러다가 메디톡스와의 어떤 소송 변수가 1달락 되잖아요. 그럼 얘는 날아갈 거예요. 이런 어떤 정고점들 이런 급락이 있잖아요. 이런 급락 매물들이 얘를 못 막아요. 그 정도 호재가 뜨게 되면은. 그렇죠? 항상 저는요. 명확한 이유, 명확한 재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리스크 제거하고 차트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차트만 보는 차트쟁이 아니고요. 네. 기본적 분석만 하는 재무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다 살펴보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NK맥스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거 뉴스만 어설프게 보는 애들 급락 사유 못 찾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은 거래원 보면서 딱 찾아가고 바로 이야기해드렸죠. 급락하는 당일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저처럼 거래원 보면서 찾아갖고 이야기한 사람 없을 거예요. 영상이 없어요. 어설픈 뭐 18억짜리 계약 해지 때문에 급락한다, 관리 종목 지정 때문에 급락한다 이런 이야기들밖에 못 하잖아요. 다른 영상들 보면은. 저는요, 제가 경험한 것들, 저도 블록딜 맞아봤거든요. 제가 경험한 것들, 제가 경험하면서 배웠던 것들, 여러분들께 진짜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해서 놀러 오시고요. 제약바이오는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HLB는 좀 부담되고 셀트리온은 나중에 좀 눌림목 나오면 사는 걸로 하고 삼성바이오, SK바이오팜은 유한양행 요쪽은 지금 당장 관심권에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정도 봐주시고 추가로 매매 포인트 잡히면은 제가 계속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다른 제약바이오 공략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해서 놀러 오십시오. 매매 타점 잡히거나 뭐 거래량이 실리거나 그리고 진짜 딱 눌림목이 끝까지 왔을 때는 바로 여러분들께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공유해 드리니까요. 링크 클릭해서 놀러 와 주시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